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상당히 뜨거운 네. 이슈를 예. 더 뜨겁게 만들었죠. 음. 예, 그런데 지금부터 벌어질 이슈는 더 뜨겁습니다. 어쩌려고 이러는지 몰라. 네. 네. 한겨레 신문의 박정우 기자님과 함께 네. 레고랜드 이야기 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레고랜드. 안 가보셨죠? 아직 못 가봤습니다. 네. 네. 안 가보셨죠? 안 가봤습니다. 네.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잖아요. 네. 일단 지금 그거부터 시작해 보죠. 채권 정부가 이제 대책을 발표했어요. 맞습니다. 50조를 풀겠다. 네. 그래서 조금 안정이 됐습니까?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사실 뭐 지난주 일요일에 그 대책을 이제 정부에서 긴급하게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발표했었던 거였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지금 이틀이 지난 상황인데 예.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어떤 정부가 푼 유동성으로 인해서 인수를 한 대상이 나타나진 않아서 시장에서는 약간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을 때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였지만 예. 불안을 좀 잠재워 줄 수 있는 정도의 정부가 계속 그런 얘기들을 강조했었거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더 충분히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자금을 공급하도록 하겠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평가가 좀 지배적이었지만 실제로 아직까지는 어떤 액션이 나타나지 않았다. 정부가 발표는 하고 잘 안 푼대요. 현장에서 보면 언제 어떻게 사들일 건지에 대해서 하겠다고는 했는데 네, 뭐 맞습니다. 시간이 걸리는지 아니면 일부러 지켜보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제일 좋기로는 말만 하고 알아서. 말만 하면 시장이 그래? 그렇죠. 정부가 목요일부터 채권 산대? 네. 그럼 나는 수요일부터 사야지. 네. 그럼 내가 목요일날 정부가 살 때 가격 오를 때 낼름 팔면 되니까? 맞아요. 라고 생각할 거고 그럼 네. 그럼 나는 화요일부터 사지 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 위기가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거 제일 좋아하죠. 그 환율 외환 시장 개입할 때도 기재부에서 전화하잖아요, 기자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고 있다고 좀 써줘. 환율을 지금 지켜보고 있다고 좀 써줘. 이렇게 그렇게 해서 조금 안정되면 네. 제일 좋은 거지만 안 맞습니다. 되면 실탄을 써야 되니까 네네. 그런 건 있죠. 네. 조금 일각에서는 이번에 50조 그 발표한 게 좀 네. 늦은 거 아니냐 너무. 그러니까 지금도 뭐 아직 액션이 아직 본격적으로 되진 않았고 네. 조금 너무 늦게 움직인 거 아니냐 뭐 그런 지적도 있던데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 대책의 타이밍이라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예. 우리가 불을 꺼야 되는 소화수의 입장에서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너무 일찍 나서서 세게 말해주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습관되지. 그렇습니다. 시장에서는 그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발표하기 전에 시장에서 항상 금리를 좀 더 완화할 것을 기대하고 요구하는 그런 요구가 점점 세지는 것처럼 예. 마찬가지로 정부가 처음에 어떤 문제가 터지기 전에 뭔가 조금 더 강력한 대책을 빨리 발표했다라고 하면 시장에 기대 심리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그게 이제 가격에도 일부 반영될 수도 있고 그런 왜곡되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번에 50조를 풀기로 했던 이 타이밍을 놓고 늑장 대응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시장에서 이 기업들의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것은 강원도에서 특히 문제를 촉발시킨 것은 예. 부동산 PF 관련 증권사들의 자산 유동화 증권이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이 사태가 지금 벌어진 지는 물론 이제 한 달 가까이 되어 가지만 실제로 증권 시장에서 뭐 발행을 하는 것들이 막 심각하게 사람들이 투자를 기피해서 어떤 뭐 기업이 부도 위기에 처한다던가 어떤 신용위기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단계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50조 원을 푼다는 발표를 한 것에 대해서는 예. 시점을 늑장 대응이라고 하는 건 애매할 수 있지만 다만 다른 조처들 예를 들어서 시장의 심리를 좀 안정시키는 노력이나 네. 시장과 소통을 강화하는 그런 노력들에 있어서는 조금 늦은 게 아니었나라고 그렇게 좀 구분해서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문제는 시장에서는 얼마 전에 한화솔루션과 LG U+도 회사채 발행이 실패했잖아요. 맞습니다. 물론 뭐 이자 더 많이 준다고 하면 성공했겠으나 네. 6% 준다고 했는데 우리 것도 안 사면 참 이상하지 네. 라고 하는 그 문제. 네. 야 이제 이것도 안 팔리냐? 우리가 망하는 회사도 아닌데 네. 그거 안 팔리는 문제는 정부가 50조 원을 동원해서
국고채도 사주고 은행채도 사주고 하다 보면 네. 야 은행채로 샀더니 정보가 다 사갔네 없네 네. LG U+라도 사자 네. 라고 할 수 있으니까 해결되는 문제인데 네. 이 ABCP는 네. 이 사업장이 분양이 잘 될지 요새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보면 네. 이게 뭐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다는 네. 분위기라서 네. 이거는 정부가 뭘 사준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지 않나요? ABCP 시장이나 좀 더 고위험 채권 시장은 우리는 채권 시장 이렇게 해서 한 뭉태기로 묶어놓고 보지만 네. 그 좀 따로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쪽 문제는 네. 이름은 레고랜드 ABCP고 네. 똑같지만 네. 레고랜드야. 뭐 그거야 이제 강원도가 돈 갚겠다고 해놓고 네. 이제 못 갚은 거니까 네. 그건 별도의 문제고 네. 그냥 부동산 ABCP는 앞으로도 좀 불안할 것 같기는 하던데요. 사실은 그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스노우볼을 굴렸다.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이 촉발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구실을 찾으려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부동산 PF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익스포저 위험 노출액이 예. 점점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고음은 계속 꾸준히 나왔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은 정말 시장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예를 들면 뭐 이제 대기업들의 회사채를 얘기하셨지만 지금은 미국 재무부도 국채들을 자기가 이제 발행했을 때 유동성에 대한 문제를 겪으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터라 예. 시장에서 자금이 쭉 빠져나가는 그런 어떤 단계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약한 고리가 좀 더 많이 타격을 입기 마련인데 이 부동산 PF ABCP라는 것이 바로 그 약한 고리가 아니었는가. 그리고 이 사태가 이번 사태가 이제 그 자금 경색 사태가 터지는 걸 보면서 예. 많은 사람들은 김진태 지사를 가리키고 있지만 예. 사실은 그 뒤에 있는 사는 다른 것이다. 이 부동산 침체 우려, 자금이 점점 빠져나가면서 수면 위로 드러날 그런 어떤 우려가 사실은 잠재해 있던 것이 아니었는가라는 예. 지적도 상당히 좀 일리 있는 의견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뭐, 예, 알겠습니다. 그 위험한 사업장은 여전히 위험하고 네, 그거야 뭐 위험한 사업 했다가 그렇게 된 거니 감당해야 될 일인데 그 감당이 잘 안 되니까 레고랜드 탓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는. 맞습니다. 네. 뭐 그렇죠.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그러나 또 트리거는 있었으니까. 네, 그런다고 맞습니다. 레고랜드가 네. 그 잘못 없다고 잘못 없다는 건 할 수는 아니야. 없으니까. 그렇죠. 네. 오늘 아침에 MBC 라디오 방송에 네. 최문순 전 지사가 나와서 네, 네, 지금 막 맞습니다. 양쪽이 최문순이 더 잘못했냐, 김진태가 잘못했냐 지금 공방이 뜨겁던데 네. 최문순 전 지사의 인터뷰를 보니까 네. 자기 이 회사가 네. 그러니까 중간에 그 시행 뭐라고 하죠? 그 이름 뭐더라? 강원 중도개발공사 중도개발공사. 시행사죠. 레고랜드의 시행사. 시행사. 네. 중도개발공사가 거기를 회생 신청하겠다고 김진태 지사가 얘기했는데 네. 그 회사는 사실 흑자 상태였다. 네. 근데 흑자 상태였는데 왜 그 회생 신청을 한다고 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자료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그래서 그 강원 중도개발공사에 이 지금 요 부분에 있는 게 이제 지난해 실적이고 예. 네. 요거는 이제 2020년 실적인데 예. 실제로 보면 이제 그 전 지사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영업이익이 상당히 나고 재무제표를 가져왔는데 예. 영업이익이 나고 있는 흑자 회사를 그 새 도지사가 바뀌면서 빅베스를 하듯이 예. 그냥 적자를 털어내겠다라는 식으로 취급해버렸다.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실제로 지난해 재무제표를 보면 여기에는 이제 영업이익이 263억이 찍혀 있고 예. 2020년까지는 그러니까 이 강원 중도개발공사라는 회사는 수익을 어떤 식으로 창출을 했냐면 예. 레고랜드 테마파크 개발을 할 때 부지를 주로 개발을 하고 그 테마파크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어떤 입장료 수익이라든가 막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거는 영국에 있는 합작사가 거의 대부분 가져가고 여기는 땅을 팔아서 민간 업자들한테 네. 호텔이든 리조트든 뭐 쇼핑몰이든 이런 걸 땅을 팔아서 이제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인데 네. 2020년까지는 그런 분양이 아직 안 돼서. 들어가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적지 분양 매출이 않은데. 없을 테고 네. 당연히 이익은 적자일 수밖에 없겠죠. 비용은 나가니까요. 예. 회사를 굴리는. 근데 21년에는 이렇게 이익이 났다. 거기다가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249억 원이 났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 얘기가 일견 일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네. 근데 한편으로는 그 최문순 전 지사가 예. 발언을 했던 네. 말 뒤를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예.
하지만 어떻게든 최종적으로는 한 수백억 적자가 나기는 할 텐데 음.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누적으로 계산을 하면 결과적으로 이 개발 공사를 설립해서 개발을 해서 전체 들어간 비용과 이익을 계산해 보면 대략 몇백억 원 정도의 손실은 난다라는 걸 그 최 전 지사가 말을 할 때 뒷부분에 살짝 붙여놨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냥, 네. 그냥 허허벌판 땅을 밀어서 레고랜드를 지었는 네. 그 땅을 팔았는데도 네. 땅 판 사람이 손해를 보는 네, 프로젝트다. 네. 그러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당초에는 그 최 전 지사가 얘기한 것처럼 이 적자 금액을 강원도 예. 쪽에서는 대략 한 410억 원 정도로 예. 예상을 했었으나 네. 도지사가 바뀐 이후에 새 도지사가 와서 뭔가 자기가 그 적자를 가져가고 싶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예. 뭐 그리고 약간 정치적인 선명성을 좀 보여주고 싶었을 수도 있고요. 건전 재정이라는 것에 대한. 네. 그래서 요거를 다시 조금 자기들이 들여다봤더니 2배가 넘을 것 같다 적자가. 우리들이 보기에는 네, 그렇더라. 맞습니다. 예. 아. 그런 이유로 우리들은 뭐 법률 자문을 한번 받아보고 예. 이걸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조언을 좀 들어봤더니 그럼 회생 절차를 한번 넣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회생 절차를 넣는 거에 대한 법리적인 어떤 문제도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강원도 쪽에선. 그래서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이었다. 그게 강원도 쪽의 해명입니까? 주장입니다. 내가 보증을 섰는데 네. 보증을 선 대상이 회생을 신청을 해서 절차를 밟으면 네. 내 보증은 사라집니까? 그 의무가? 원래? 네. 그 부분도 그게 좀 제일 이상한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강원도 쪽과 그리고 강원도에 이제 돈을 불려준 그 채권단 쪽 양쪽을 다 확인해 봤는데 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네. 보증을 선 회사에 보증을 선 강원도 쪽에 채무 부담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예요. 아니 그렇겠죠. 당연하죠. 네, 네, 당연하죠. 예, 네. 예. 그리고 뭐지? 그러니까 보증이라는 게 보증이라는 게 연대 보증. 연대 보증이라는 게 어. 얘가 돈 빌렸지만 어. 얘가 나고 내가 얘고 얘가 나라고 생각해도 돼. 어. 네. 그러니까 돈 빌린 분이 있는데 어. 두 명 연대 보증 쓰면 네. 이 친구가 갚을 돈 어. 그냥 나한테 받아도 돼. 그렇지. 얘한테 받아도 되고. 제가 못 갚으면 우리가 다 It's up to 내줄게. you. 그냥 내가 전화 잘 받으면 나한테 달라고 해. 어. 그래도 나는 줘야 할 의무가 있어. 그렇죠. 사실상 나는 세무자야라는 뜻이라서 네, 네. 여기가 회생이고 뭐고 회생 들어가도 강원도가 회생 들어간 게 아닌 이상 네, 맞습니다. 돈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게 그 보증 의무는 법적으로도 살아있는 거라고 하고요. 그거는 예. 사실 뭐 강원도도 계속 인정을 하고 있었던 근데 왜 바이고 회생을 집어넣고 우리는 안 왜 있냐? 한다고 왜 얘기하냐고, 있냐고 그러니까. 강원도 쪽에서는 필요도 이제 없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뭐 이 공사 운영 자체가 좀 불투명했고 네.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도지사가 바뀐 이후에 네. 제대로 실사를 해볼 기회를 갖지 못했는데 예. 이참에 회생 절차에 넣고 법원을 통해서 엄밀하게 한번 감정을 받아보겠다. 실제 우리가 건질 수 있는 돈과 부담해야 되는 적자가 얼마인지 라고 얘기를 해요. 잠깐만. 뭐라고 법원이 무슨 호텔이에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어떻게? 그러니까 이 회사에 정확한 실제 이제 적자가 이 최종 개발의 결과로서 예. 적자가 발생한다는 건 모두 다 알고 있는 바인데 네. 이 적자 규모가 얼마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일단 법정 관리에 한번 넣어보고 그를 통해서 판단을 해보겠다. 그리고 동시에 빚도 한번 정리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정리를 해보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좀 부채를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동안의 인터뷰를 보면 하여튼 뭐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팔 건 좀 팔고 네. 부채를 좀 규모를 깎고 하면 좀 유리하지 않겠냐. 네. 그런 취지로 회생 그 신청을 네. 검토했다. 네. 그런 식으로는 보도가 났던 것 같은데. 네. 조금 좀 논리적으로는 약한 요, 대응이네. 예. 아니 그게 누가 지금 보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도지사가 새로 돼서 예. 다 장부 열어보고 다 물어보고 공무원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본인들 말고 더 접근을 가능한 다른 그런 없죠. 권력이 어디 있다고 네네. 그거를 법원에다 물어보면 판사가 더 분석을 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게? 그거 알고 싶으면 빨리 알아봐야지. 네. 본인들이 알아보셔야지. 네. 어. 그 외에는 이제 그런 얘기들도 하는데 음. 이 토지 분양을 통해서 수익을 회수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예, 개발에 대한 예, 비용에 대한 예, 그 예. 수익을요. 근데 분양 계약을 지금 한 85% 이상 정도 체결해 놓은 상태인데 이 회사가 근본적으로 좀 적자가 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분양 가격이 예상했던 것보다 부지 예상 가격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일부 돈만 들어오는 상황인데 뭐 강원도 쪽에서는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회생 절차 신청을 통해서
이 분양 계약, 기존 분양 계약 자체를 좀 변경해 보고 싶다. 뭐 예를 들면 기존 계약을 취소한다든가. 네. 그리고 뭐 새로운 사업자를 유치하고 뭐 매각 가격을 조금 더 높이는 방식으로 수익을 좀 높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적자가 날 수도 있죠. 모든 사업이 적자 안 나는 사업이어야 된다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 네. 땅 팠는데 유물 나올 줄 알았겠습니까? 다만 뭐 선심성 사업을 그냥 펴어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지만 네. 뭐 적자 나는 거 그 자체가 뭐 잘못인지는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네. 그거는 근데 강원도가 그런 판단을 섣부르게 잘못 내렸다고 쳐요. 네. 그래도 그럼 지자체가 네. 돈을 안 갚는 이런 우리나라 역사상에는 초유의 일을 네. 아무도 브레이크를 못 걸거나 안 겁니까? 즉 행안부나 지자체를 네. 관리하는 행안부나 네. 금융당국 네. 뭐 예를 들면 이게 결국은 이제 지방 재정의 문제니까 기재부 네. 예. 이런 쪽에서는 그냥 알아서 해라 이런 쪽이에요. 사실은 많이 의아한 그 부분이 많이 네. 의아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그 강원도 쪽에서 먼저 이 공사를 회생 절차를 시청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고 아마 그걸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논란이 점점 커져서 예. 강원도 쪽에서는 계속 어떤 식으로 조금 그 언론에 대고 해명을 했었냐면 네. 우리가 빚을 안 갚겠다는 건 아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대출 만기가 이미 내년 말까지 연장돼 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갚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고 회생 절차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예. 채권단에서 먼저 지레 놀라서 이거를 기한이익 상실 및 부도 처리를 해버린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해명을 하고 있는 단계였어요. 근데 예. 그 해명의 내용에 대해서 그 진실성에 대해서 좀 따져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내용을 들어봤더니 예. 그러니까 많은 보도들에서는 이제 내년 말까지 이 공사가 이제 그 채무를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했던 ABCP의 만기가 뭐 내년 한 11월 말 뭐 이렇게 보도되어 있는 게 많이 네. 봤었을 텐데 네. 그 11월 말의 만기가 뭔지 내용을 좀 들어봤더니 그건 그 ABCP의 만기가 아니라 예. ABCP의 만기는 그 김진태 지사가 회생 절차에 넣겠다고 한 그 다음 날이었고 9월 네. 29일이었고 내년 말은 뭐냐면 강원도가 이 채무 부담 행위에 대해서 보증을 지기로 한 약속한 마지막 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 만기는 이미 9월 29일이었고 예. 내년 말이라고 하는 건 계약이 연장된 게 아니라 이 예. 대출 계약의 만기가 연장된 게 아니라 그냥 강원도의 부담에 대한 기한이었는데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 논란이 되고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줄다리기를 하는데 예. 사실은 이게 시장에서 증권가에서는 좀 빨리 파장이 일어났었는데 예. 이럴 경우에 사실 당연하게 금감원이 이걸 보고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감원에서 어떤 뭐 액션을 취하거나 뭐 연락을 하거나 그런 게 있었던 게 없었고 동시에 물론 뭐 그 행안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행안부는 지방재정법을 담당하고 그리고 지자체들이랑 어느 정도의 관리 감독 책임은 있지만 예. 법상으로 지자체가 심지어 이 공사는 마른 공사인데 공기업은 아니라고 그래요. 지방 공기업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냥 강원도가 출자한 예. 출자기관의 하나인데 예. 이 출자기관의 채무를 부담하겠다라고 보증을 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권리는 사실 없다. 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다만 만약에 의지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 역시도 공문을 보내든 연락을 네. 하든 이 문제를 네. 좀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충분히 사전에 좀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 몰랐다 같습니다. 이거죠. 네. 금감원도 네. 9월 29일이 만기인 건 채무자가 누구인 겁니까 그러면? 이 채무자는 공사죠. 공사가 그 채무자죠. 중도개발공사. 그럼 그렇죠. BNK 투자증권은 네. 거기에 지급 보증을 서준 겁니까 또?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채권자는 그 ABCP를 산 투자자들일 거고. ABCP를 발행한 페이퍼 컴퍼니 SPC. 네. SPC가 이 그 공사에 돈을 빌려준 차주인 거고, 그 대출을 해준 채권자인 것이고, 예. 그리고 그 채권자가 돈을 회수해야 그걸 ABCP에 그 SPC가 그 ABCP를 발행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ABCP 투자자들에게 돈을 상환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 채권자는 사실은 페이퍼 컴퍼니이지만 그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게 ABCP 발행을 주도한 BNK 투자증권이었어요. 네. 그랬기 때문에 보통 그냥 통상적으로 얘기할 땐 대출 그 채권단을 대표하는 건 BNK 투자증권이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자산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네. ABCP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 BNK 쪽과 주로 협상을 했던 것이었죠. 9월 29일 날 그 ABCP가 부도났으면 피해자가 누굽니까? 피해자는 이 단계에서는 그 ABCP에 투자한 투자자들입니다. 주로 법인들인데요. 투자한 투자자들. 네, 맞습니다. 근데 그 투자한 투자자들은 그걸 중개한 증권사를 믿고 샀을 테니까 맞습니다. BNK 투자증권이 지급 보증을 선 ABCP겠죠. 그 이번 건에 대해서는 네. 증권사 보강은 들어가지 않았다고 그래요. 아, 그냥 네. 강원도 맞습니다. 보증이니까. 네. 강원도가 워낙 그런 사실상의 그 공공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강력한 신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뒤에서 받쳐주고 있는데 보통 ABCP는 네. 중간에서 증권사가 보증 서고 네. 그 수수료 맞습니다. 먹고 맞습니다. 수수료 먹는데 맞습니다. 그거는 문제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사태가 하여튼 뭐 이런 정치적인 이유도 있는 것 같고 뭐 예. 여러 가지 해프닝들이 많았지만 네. 그 ABCP라는 그러니까 중간에 특수목적 SPC를 세우고 네. 그 SPC에서 ABCP를 발행해서 네. 단기 자금을 조달해서 그걸 계속 롤오버를 해가지고 이제 공사대금도 하고 그런 네. 식으로 관행이 많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증권사들은 일반적으로 신용보증 해주고 수수료 먹고 한다고 하던데 네. 그런 규모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네. 그렇게 ABCP 사실은 생각해 보면 이 시공사나 네. 이 개발회사가 우량한지 안 하는지 모르고 네. 그 명확히 따질 수가 없잖아요. 네. 게다가 특정 목적 회사라면서요. 네. 근데 그냥 증권사에 시행 보강을 해주고 네. 막 단기 사채를 막 찍어내는 건데 네. 그렇게 막 찍어내도 네. 괜찮은 건가? 네. 이번처럼 예를 들면 강원도처럼 나 못 갖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그게 강원도가 아니었고 증권사였다고 해봐요. 네, 증권사 하는 곳에서 신용보증 해줬는데 네. 나 못 갚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했으면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ABCP가 많이 발행된 건 괜찮은 건가? 네. 그거 어떻게 보세요? 저 그냥 막 빌려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2%랑 안승찬이랑 둘이 예, 저희 그 2%이고 저는 안승찬입니다. 네, 저희가 유튜브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초기 자본금이 한 5천만 없어. 원 듭니다. 없어. 5천만 원 빌려주세요. 네. 라고 하면 2%하고 안승찬이니까 빌려줍니다. 네. 그러나 또 세상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불안함은 있으나 어, 에이 되겠지 쟤들이 그래도 좀 했는데 그걸로 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즉 그 똑같이 우리 여기다가 땅 사서 아파트 지으려고 합니다. 돈 좀 빌려주세요. 한 초기엔 한 3천억 듭니다. 네. 될 것 같지 않아요? 저 아파트 하면 네, 요즘 네. 아파트 인기잖아. 빌려줍시다. 빌려줍시다. 쟤들 얼굴 보고 빌려주는 게 누군가 아니라 보증을 해주면 빌려준다. 그죠. 그러니까 증권사는 그거 보고 보증 서는 거죠. 네. 설마 여기서 아파트가 안 지어지고 중간에 스톱되겠어? 요즘 분위기 좋은데. 맞아요. 그래서 확인해본 바로는 이 ABCP 발행 규모에 대한 증권사의 그 ABCP 발행에 대해서 얘들이 이제 신용 보강을 해주는 것에 대한 네. 그런 어떤 규제가 따로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만 네. 당연히 사업을 하는 입장에선 만약에 이 증권에 문제가 생기면 증권사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리스크 관리 굉장히 철저히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기업이 알아서 할 문제였던 것이고 다만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다만 자료를 보시면 부동산 경기가 화랑이 왔던 게 이제 2020년 보통 하반기부터라고 한다면 이 단계에서 20년 하반기부터 21년까지 예. 증권사가 신용 보강을 해서 발행된 ABCP와 같은 유동화증권 발행 추이가 당초에는 건설사랑 거의 비슷했으나 네. 압도적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좋으면 분양 수익이 당연히 커질 거라고 기대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예. 그렇다 보니 본인들이 판단하는 리스크에 대한 기준이 좀 관대해졌던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이 늘어났고 지금 같은 단계에서 돌아서 보면 그때 우리가 보증을 섰던 신용 보강을 했던 유동화증권이 과연 위험하지 않은가라고 물어본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얘기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단계에서는 어쨌든 이건 기업이 당연히 이걸 만약에 잘못되면 돈을 물어대는 문제인데 알아서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따로 규제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강원도가 보증 선 걸 우리 못하겠다. 네. 회생 넣어보자. 네. 라고 하는 건 강원도 잘못. 네.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ABCP가 뭐 더 안 팔리고 그것 때문에 더 상환 안 되고 하는 거는 예. 근본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식어서 그렇고 예. 그건 원래 ABCP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 시장 식으면 원래 그렇게 될 운명이었는데 그 사이에 그냥 별일 없을 때 치고 빠지는 게 원래 네. 그 시장 생리고 그 비즈니스 모델이니 네. 그게 그렇게 문제된 거를 강원도 탓하는 건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잘못은 강원도가 했으나 네. 그거 안 했다고 해서 모든 그게 잘못이 강원도 때문만 있는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부동산 그 ABCP는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 없었다 안 좋았다. 하더라도 이게 없었다 하더라도 네. 분위기 안 좋았을 텐데 네. 그러나 뭐 아이, 이렇게까지 안 좋지는 않았잖아요.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럼 그거야 어떻게 뭐 보면 역사의 순서가 가정 그게 없으니까. 가장 앞단에 있었던 것이고 그 네. 다음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해 보면 둔촌주공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네. 갑자기 어마어마한 자본 확충을 한다더라. 그룹 지원을 받아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소위 이제 시장에서 얘기하는 막 소문이 돌기 시작했던 거고 그런 루머들이 점점점 확산되면서 불안심은 좀 더 커지고 그랬다고 볼 수도 있겠죠. 아무리 그래도 회생 신청은 좀 아니야. 그러니까 그 레고랜드 사업을 보고 예.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후임자 제 가정입니다. 네. 후임 도지사는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와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이제 내가 전임 계속 지사가 한 걸. 떠안고 계속 갖고 있으면 내가 적자 본 거로 될 거 아니겠어요? 네. 초기에 빨리 빅베스 해야지. 어. 그러니까 세게 그렇게 빅베스를 세게 했는데. 빅베스를 하려고 하는데 아하. 했다가 이제 오히려 예. 어, 큰일이 난 한번 거예요. 이렇게 주목을 해주시면 이건 내 네. 탓 아닌 게 되겠지? 네. 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절차상으로 그 채권단과 그러니까 예. BNK 투자증권 그런 식으로 하면 쪽과 안 되는 거죠. 네. 협의를 했던 과정을 보면 네. 굉장히 그 증권사들 쪽에서는 음. 토로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는데 아, 그것도 진짜 물어볼게요. BNK 증권이 바로 네. 부도 처리를 냈다더라. 네. 그건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해명하던데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만기가 계약서상 만기가 9월 29일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갑자기 아무런 예고가 없이 하루 전날 지사가 이 보증 책임이 있는 사람이 예. 연락이 온 게 전혀 없었대요. 조짐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데 갑자기 회생에 넣겠다라고 하고 방송 보도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 그 당시 기자회견에서의 톤은 예. 이 2,050억 원 채무를 포함한 이런 채무들을 좀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예. 근데 이게 좀 논란이 된 이유에는 2,050억은 갚는 거다. 어. 법상으로도 갚게 돼 있다. 네. 그리고 채권단도 만나서도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다. 보도자료도 심지어 냈어요. 강원도가 예. 그 당시에. 예. 그런데 채권단 쪽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이들이 우리랑 소통을 제대로 하고 있었던 것은 없었다. 예를 들면 강원도에 그 새 도지사가 온 이후에 들어간 부도지사가 있는데 채권단과 한번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돈을 좀 갚으려는 의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채권단 쪽에서는 한 수십 차례 정도 어. 강원도에 공문을 보내서 예. 그럼 언제까지 갚겠습니까? 예. 라는 얘기를 계속 물어봤는데 어. 답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원도 이제 그 실무진들하고 통화를 하면 주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전화가 연결이 되면 그냥 예. 계속 얘기를 듣는데요. 채권단이 하는 얘기를. 9월 29일 날 만기된 ABCP는 아무 일 없었으면 네. 또 그냥 BNK가 네. 다른 투자자들한테 돈 받아서 원래 롤오버 투자자 됐겠죠. 가져가세요 맞아요. 하고 그렇게 또 했겠죠. 됐을 텐데 네. 다른 투자자한테 돈을 받을 수 없잖아요. 강원도가 저런 발표를 해놨으니. 네. 아니면 BNK가 사야 되는 본인이 사거나. 네. 근데 우리가 뭐 어차피 처음부터 보증 쓴 것도 아니니까 네. 끝 여기 돌려막기는 여기서 끝 네. 하고 그냥 이렇게 된 거죠. 네. 사실은 그 얘기인데 이게 이제 보통은 만기 연장이라고 돼 있지만 이 구조 실제 만기 연장은 아니고 예. 뭐 차환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다시 발행해서 맞습니다. 갚는. 2,050억 원 규모를 다시 발행해서 예. 그걸 이제 받아가지고 앞에 투자자들한테 주고 예. 그러면 이 2,050억 원, 이 ABCP는 만기가 1년이거든요. 예. 1년짜리 만기가 그럼 한 방에 더 가는 거. 그러니까 사실상 만기 연장이 그런 식으로 되는 구조였던 거죠. 그래서 정치인들은 당선이 되면 마치 혁명에 성공해서 완전히 새로운 왕조가 창조되는 것처럼 다 이제 다 내 뜻대로 한번 해볼래라고 하는데 네. 네. 그거 아니다. 그냥 마라톤 뛰는데 잠깐 1km 당신이 뛰는 거다. 네. 그러니까 뛰던 거 뛰어야지 게 대부분이지. 네. 그거를 노선을 바꿔볼까? 마라톤 말고 다른 걸 해볼까?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건 여든 야든. 네. 지금 영국에서도 이번에 뭐 감세하다가 난리 난 게 맞습니다. 그게 새로 수상된 분이 내가 이거 해보려고 이 정치 인생 걸었는데 드디어 됐네. 합시다 한 거 네. 아니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둘이 아니죠. 그러니까 전임이 한 게 마음에 안 들겠지. 네. 보면 마음에 안 들죠. 네. 그러니까 그러나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뭐 국가적으로도 네. 뭐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외국과 해놓은 합의를 네. 정부 바뀌면 네. 그거 마음에 안 든다고 뒤집어 엎고 네.
그러니까 외국은 한국 정부를 믿을 수가 없다. 네.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 마음에 안 들어도 네. 전임 정부도 정통성 있는 정부고 지금 자기도 정통성 있는 정부면 그거는 갖고 와야죠. 네. 아까 원전도 그런 케이스고. 그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한 가지 조금 첨언을 하자면 예. 지금 시장이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잖아요. 네. 금리도 많이 오르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고 어디에 뭐가 터질지 모르는 도화선 같은 그런 것들이 곳곳에 좀 깔려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요럴 때는 특히나 더더욱이 영국도 마찬가지 그런 것이었고요. 예. 정책 기조를 확 한번 바꾸면서 아. 원래는 이제 법인세도 증세를 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예. 다 이제 새로 총리가 오면서 바꾸면서 그런 일들이 전혀 예상치 못하게 터졌던 거였는데 그런 상황이라는 걸 좀 인지를 하고 뭔가 정책에 대한 뭐 방향성을 검토를 하든 뭐 할 때 좀 충분히 좀 시장을 생각해 주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뭐 그런 겁니다. 네.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식 때 그렇게 질문했어요. 기자들이 너는 처음 흑인 대통령이고 뭔가 굉장히 많은 개혁적인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별 변한 게 없냐. 그랬더니 미국은 내가 대통령이 돼 보니까 커다란 항공모함이어서 내가 막 이렇게 해도 안 움직인다. 잘 살짝 방향만 살짝 움직이고 마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던데 사실은 뭐 정책의 방향이라는 게 그렇게 되는 게 마음에 안 들어도 반만 바꾸자 네. 생각으로 네. 가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네. 부작용은 좀 덜할 것 같고요. 네. 오늘 이야기의 전반에서는 그러면 그 레고랜드라고 하는 사업은 괜찮은 사업이었냐 예. 아니면 그냥 치적을 위해서 만든 무리한 사업이었냐 네. 이 얘기가 어찌 보면 더 핵심일 수는 있는데 네. 그 얘기는 빠져 있는데 예. 그 얘기 간단히 정리는 할 수 있죠. 해보려. 네. 3분 짧게 있습니다. 짧게 해볼까요? 3분 오케이, 3분 오케이, 내로.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네. 그 박정호 기자 생각일 수도 있으나 예. 어떻게 보세요? 네.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네. 이 손익계산서 계산하기가 사실은 쉬운 것이 예. 그러니까 레고랜드는 올해 5월에 문을 열었지만 네. 강원도가 회수할 수 있는 돈은 이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앞으로 얼마나 잘 운영되느냐가 아니라 예. 땅 분양 잘하는 그걸 가지고 계산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운영 수입은 어차피 네. 주식회사 레고가 멀리- 알아서 네, 하니까. 네, 맞습니다. 거의 다 가져가기 때문에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네.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이 계산을 해봤을 때 애시당초 전 도지사일 때 계산했던 손익이 마이너스 400억. 예. 도지사가 바뀐 이후에 계산했던 게 마이너스 800억.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대충. 사업성 측면에선 그냥 단순히 예. 개발 사업성 측면에서는 약간 실패한 뭐 한 400억에서 800억 사이에 손실이 예상되는 것이나 네. 하지만 이제 뭐 경제적인 그렇죠. 부가 뭐 그로 인해서 효과가 뭐 있을 수 부가 있는 효과가 있을 거니까요. 수 있죠. 일자리도 네. 생기고 뭔가 부가가치 높아지고 하니까요. 그런 사업 그런 건 구조였다는 있죠. 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부터는 판단의 영역이겠네요. 야 강원도에서 그거 만든다고 몇 명이나 가겠어? 말도 예. 안 되는 이런 예. 분도 있을 수 있고. 야 그런 거 하나하나 만들어야 강원도도 발전이 하지. 발전도 하고 서울에서 놀러도 오지. 예. 그럼 언제까지 그럴 거야? 라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 네. 그거는 여러분들 현명한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아니 근데 예를 들면 음. 강원도지사가 잘못했으면 강원도지사를 혼내야지. 네. 왜 빚을 안 갚는다고 하는 거는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어요. 뭐 어디 무슨 시 모라토리엄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제는 네. 국민들이 이렇게 권력 바뀌고 나서 뭐 우리 뭐 못하겠습니다. 빚이 많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네. 뭐 그냥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야지. 네. 뭐 빚이 많아도 뭐 그거 떠안고 뛰기로 한 거 아닙니까? 네. 그 선거할 때 몰랐어요? 빚 많은 거? 뭐 어느 쪽이든. 네. 근데 그거 뭐 되고 나서 왜 여러분 빚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굳이 하냐는 얘기죠. 선명성을 강조한 좀 다소 과격한 방식이 시장을 자극한 게 문제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격을 잘했어. 근데 딱 자, 오늘 채팅창을 제가 지금 봤는데 굉장히 다양한 반응들이 왜 똑바로 말을 안 하냐부터 네가 한 말은 마음에 안 든다부터 네. 시작했어. 와. 오늘 뜨겁네요. 자. 자 오늘 뜨거운 건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합시다. 네. 각자 생각이 다 있으신 거고. 저라고 압니까? 예. 예. 어디서 들은 얘기 하는 거예요. 예. 네. 자 오늘도 뜨거운 이야기 예. 호호 불어가면서 재미있게 해주신 한결의 박정호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글로벌 바로 라이브 인사하겠습니다. 뜨겁지 않은 글로벌 라이브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